휘어지고 늘어나는 전극 구조 디자인하기에 대해서 발표할 김수민, 노희연, 김경환, 이승훈입니다.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수민이고 우선 서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연하지 않은 전극이 가지는 한계점은 이동성을 고려했을 때 상용화 제품이 비교적 작은 장치로 제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큰 디스플레이를 원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예전에는 뭐 아이폰 5, 갤럭시 S7 이런 것처럼 작은 디바이스가 추세였지만 요즘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보면 대부분이 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롤러블 혹은 폴더블 디바이스와 같이 디스플레이가 크면서 이동성이 좋은 새로운 디바이스 구조가 등장하면서 신축성 있는 디바이스가 차세대 디바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축성을 가지는 스마트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휘어지는 전극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우선은 스트레쳐블 전극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편리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로는 TV에 고정하거나 이식되어 작동하는 웨어러블 생체 이학 장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쳐블 전극 기술은 변형 능력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분야, 전자장치가 통합된 물체가 쓰이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쳐블 전극을 구현하는 방식 중 하나는 기존에 연구된 전극 물질을 신축성을 가지는 마치 용수철과 비슷한 구조인 그물망, 물결 등의 패턴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검증된 높은 전기적 특성을 가진 물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스트레쳐블 전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극의 패턴에 따라서 전극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힘을 줬을 때 응력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전기적 성능이 높은 모양을 직접 만들어 보고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예,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 제주과학고등학교 이승훈입니다. 먼저 저희는 총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스트레쳐블한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전극 구조를 디자인해보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로 전극 소자를 제작하여 직선형과 구불구불한 형태의 전극의 스트레인 전후점을 측정해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입니다. 저희는 직접 전극 구조를 디자인한 후 이를 CAD로 작업하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CAD 파일을 레이저 커팅기로 출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결과물을 직접 늘려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먼저 변형이 일어나고 어느 부분에 응력이 집중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디자인의 경우 거시적인 형태와 내부 구조 모두 구조로 디자인하여 부분적인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모형은 늘어나는 길이가 길었지만 큰 골과 마루에서 먼저 변형이 발생하고 더 늘렸을 때 중간 부분의 작은 골과 마루 부분에서도 변형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원형 디자인의 경우에는 사전 연구기관에 공부한 원형의 일부로 디자인한 말굽 모형의 전극이 내부 반지름과 선폭의 영향을 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 디자인의 응력은 주로 골과 마루에 집중되었고 더 늘렸을 때 타원의 일부가 겹치는 중간 부분에서도 응력이 생겼습니다. 또 늘어나는 길이가 길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논문에서 제시된 원의 일부로 만든 말굽형 디자인의 성능이 왜 우수하게 나타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 중 소자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자 제작의 전체적인 과정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2.5x2.5 사이즈의 SiO2 기판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폴리이미드를 스핀 코팅한 후 원힐링해 주었습니다. 원힐링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PI 스핀 코팅 위에 남아있는 용매를 날리는 동시에 열 처리를 통해 내부의 구조를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에는 서멀 이베포레이션으로 PI층 위에 구리를 증착시켜 주었습니다. 구리층 위에 포토레지스트층을 도포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는 염기성을 띠는 AG5214라는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AG5214는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로 이것을 이용하면 이후에 자외선을 쬐어주었을 때 밑에 다음 부분만 승기를 바뀌어 이후 현상에게 튀겨나가게 됩니다. AG5214의 경우 염기성이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PR을 코팅해준 뒤에 포토 마스크를 올린 뒤 UV 얼라이너를 이용해서 UV를 조사하는 노광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때 마스크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은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현상 과정에서 디벨로퍼에 놓게 되고 이후에 습식 식각 작업을 거쳐서 금속층을 에팅해 주었습니다. 이 습식 식각 방법은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저렴하고 간단하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정확도가 낮고 PR의 하부가 둥그렇게 식각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연구 시간이 짧다는 한계점이 존재해서 이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는 화면의 사진과 같은 투자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기전도도에 대해서 발표할 서울과학고 1학년 노희연입니다. 슬라이드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왼쪽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전극의 대각선의 양쪽 끝점 사이에 저항을 측정함으로써 이제 각 전극의 전기전도도와 이제 변형을 가했을 때 그 변화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변형을 일으키기 위한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제작한 전극은 실제로 이제 늘어나는 성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험하기 위해선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왼쪽이 이제 필름인데 이거를 미리 늘여놓는 다음에 그 늘여놓은 상태에서 전극을 부착하여서 이 필름이 다시 수축하면서 전극에 주름 형태가 띄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왼쪽 길이와 오른쪽 길이 사이 범위에서 신축성을 갖는 그런 전극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은 제가 필름에 부착하기 전에 전극 두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그것에 이제 저항을 측정한 것인데요. 각각 2.9옴과 7.4옴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이는 원지 스트레처, 즉 한 방향으로만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기를 통해서 150회 그리고 120% 늘린 결과 오른쪽과 같이 직선형의 경우 21.2옴 그리고 곡선형의 경우 9.1옴의 저항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과학부 김경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행과 열의 각각 저항과 전선의 모양을 나타낸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R은 늘리기 전 전극의 저항이고 R은 150회 반복 늘린 후 전극의 저항입니다.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직선형이 말굽형에 비해 전극의 길이가 짧아서 저항이 낮았지만 늘린 후에는 직선형의 저항이 말굽형보다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R분의 R0분의 R의 값을 통해 직선형에 비해 말굽형의 저항 변화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구불구불한 구조의 넓은 면적에서 나눠서 받아져 길이 변화가 말굽형이 직선형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항값의 변화가 적은 말굽형이 스트레쳐블 전극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트 2번 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약 3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 그리고 조교님들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줌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바로 소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은 소속된 학교와 이름을 둘 다 말씀을 해주시고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소감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했던 순서대로 발표해 주세요. 네, 세종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수민입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많았고
모르는 내용도 많았는데 조원들이 자료 조사한 것과 조교님의 도움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연구실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연구실에서 직접 연구함으로써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감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학생분의 소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조과학고등학교 2학년 이승훈입니다. 먼저 교수님과 조교님 그리고 같이 연구 진행해주신 학생분들 덕분에 이번에도 많이 배워갈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에도 이 비슷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프리RP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도 심하고 시기가 잘 안 맞아서 직접 연구실에 가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연구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소재에 관해서 진로를 고민해 보고 있는 저한테 있어서 이런 활동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 또 실제 과학기술원 연구실 같은 곳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활동들을 위주로 많이 진행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세 번째 학생분의 소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과학고 1학년 노이현입니다. 먼저 이제 요즘 코로나가 심하기도 하고 제가 1학년이고 해서 실제 이렇게 대학교 실험실에 가서 연구를 하거나 실험을 보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직접 연구실에 가고 또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처음 보는 어려운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논문에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른 어떤 동료들의 그 정리해준 내용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소감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학생분의 소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리RP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인 전극을 직접 디자인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무엇보다 리서치 데이 때 실험실에 찾아가 전극을 제작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두 열심히 참여하고 조교님 역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수고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권종익 조교님께서는 지금 마이크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줌 채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종익 조교님 연구의 주요 목적을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주안점으로 삼았던 만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던 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해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등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해주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조교님 또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네, 좋은 소감 발표 감사드립니다.